윤석열 퇴근 5분 5분 전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6시 칼퇴냐? 23시 퇴근이냐? 그래놓고 기대주. 뭐라고 하냐? 기대주. 내가 지금 5시 56분에 저걸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 프레임을 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렸는데 대통령이 덜컥 덜컥 예, 여기 걸린 거죠. 걸렸습니다. 네. 나의 퇴근을 알리지 마라. 아, 이제 퇴근 시간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잖아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예. 마라. 예. 사실 최고 수장의 출근과 퇴근은 잘 안 알리는 신비주의가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하나 퀴즈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평균 퇴근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맞춰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몇 시에 퇴근했을까요? 자, 문재인의 퇴근 시각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몇 시일까요? 올려주셨습니까? 아직 안 올라오네. 우액만 올라왔네. 문재인 대통령의 퇴근, 전 대통령의 퇴근 시간. 돌고돌아님 출근 안 했음. 더님 출근 안 함. 좋은 하루님 5. 70소녀 몰라요. 안혜윤 씨 4시. 리율 24시. 1시, 3시 출근도 안 했다. 출근했나요? 자, 여러분 바로 이게 정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 우리 신동훈 차장이 청와대 그때 속속들이 보고 네, 오셨지만 예.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자들은 알 수가 없죠. 예. 기자실에 거기 안에만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다르죠. 건물 그러니까 다릅니다. 춘추관은 저기 아래쪽에 있고 네. 대통령은 저 높은 관저에서 네, 왔다가 그냥 갈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춘추관으로 출근을 한다 한들 네,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출근을 했는지, 오늘 대휴인지, 네, 오늘 모르죠. 그냥 병간지, 오늘 어제 술 퍼마시고 안 나왔는지 누구도 체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의 장점이고 완궁화된 청와대의 장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그렇게 완궁화된 대통령실에 있지 않겠다. 예.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해서 사실 취임 초기에는 심지어 대통령 출근 시각 9시 30분, 8시 30분, 뭐 퇴근 시간 뭐 6시 30분 이런 식으로 누가 데이터도 만들어서 올리고 막 이랬더라고요. 예, 그 뭐 누가 한번 해보겠다고. 네. 사실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옮기고 나니까 네. 용산으로 이제 옮기니까 첫 번째 아까 그 출퇴근 시간 데이터베이스도 한 며칠 만들다 네. 말던데요. 그게 클리앙이라고 하는 데서 네. 만들었던 건데 처음 한 일주일은 뭘 노렸냐면은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거를 기대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거 봐라 청와대 나왔더니 아침 저녁으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계속 차 막힌다 이러면서 민폐 끼친다 이 프레임으로 계속 밀어붙였는데 네. 별로 안 통했어요. 네. 사람들이 아닌데 잘 통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네. 보였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도어 스태핑이 네. 계속 이제 오히려 기사를 나왔고요. 네. 근데 퇴근 시간 제가 우연히 이거 뭐 그럼 바로 이거부터 우연히 그날 비 많이 내리던 날 네. 네. 제가 그 사이트 한 군데 들어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6시 9 to 6잖아요. 대통령도 네. 공무원이시니까 5시 55분에 네. 올려놨어요. 5시 55분에 예. 누군가 올려놓은 글. 이게 그저께죠? 예, 그 예. 8월 9일. 8월 9일. 처음 비 많이 오던 네. 날. 비 많이 와서 100년 만에 호우가 내렸던 그날 예. 오후 5시 55분에 올라온 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죠. 한번 보시죠, 여러분도. 잘 보이시나요? 5시 56분에 올라온 글입니다. 방금 처음에 나온 네, 이거 좀 네. 크게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이거 화면을. 예, 이게 이제 윤석열 퇴근 5분 전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6시 칼퇴냐? 23시 퇴근이냐? 그래놓고 기대 중. 뭐라고 하냐? 기대 중. 내가 지금 5시 56분에 저걸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 프레임을 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렸는데 대통령이 덜컥 예. 여기 걸린 거죠.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또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도 침수되고 있다. 우리 아파트도 물이 찼더라.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비는 왔을 겁니다. 하지만 또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네. 비가 절대 대통령이 기우제 지낸다고 비가 그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또 반대로. 저희들은요, 밖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큰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예. 저희 한낱 기자지만 밥 먹다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정말 전에도 연평도 포격이 아니고 그 천안함이었나요? 예. 그때 이렇게 제가 그때 시간이 한 8시 반 그 정도에 인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녁을 굉장히 빨리 먹고 그래서 회사에 더 일찍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사실 그 관련 기사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큰 사건, 전쟁이 난다, 어디 뭐 대형 우리나라에 무슨 큰 재해가 발생했다 하면 본능적으로 회사로 돌아와서 혹시 도울 건 없나? 그렇죠. 아니면 사태라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뭐 일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네. 뭐 상황 보고도 받았을 거고 그리고 네. 그때 상황이 이제 서울이 비가 많이 왔고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나갔다가 7시에 이제 돌아왔고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도 서울 내에서도 컸죠. 그 비가 많이 온 곳과 적게 온 곳이 큰 차이가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마포구청장인 박강수 씨, 네. 박강수 마포구청장 같은 경우에 제가 직후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뭐 꿀맛 이거 꿀맛 올린 분. 비 내려오는데. 네. 근데 그분은 마포에 그때 자기가 저녁을 좀 일찍 먹으러 갔는데 그때 비 별로 안 왔대요, 마포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서울 시내에서도 아까 크게 편차가 있었습니다. 편차가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판단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네. 가장 좋았던 것은 이렇게 돌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때 비 많이 안 왔대요, 마포는. 그래서 좀 생각이 달랐던 건데 그걸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10일 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퇴근 시간까지 뭐 10시 반까지 있다가 갔다 네. 퇴근했다 이렇게 대통령 출퇴근 시간이 이제 정말로 이렇게 뉴스가 되는 세상이 되고 그렇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럼 이전 대통령은 얼마나 일 많이 했냐라는 식의 화법으로는 사실 이 사태는 별로 설명은 안 돼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테면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 나는 모든 걸 공개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투명하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런 상태로 저렇게 있으면 누구를 은밀히 만날 수도 없고요. 사실 대통령이 저 정말 힘든데 혹은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과거에는 대통령들이 이제 개인적인 조언을 받는다던가 국가 원로들한테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만남은 어디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다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견고한 사실 디자인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이제 부작용들도 따르는데 물론 음습한 거에도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는 장점만 있는 행위는 없고 다 장단점이 섞여 있기 마련인데 때마침 이제 요 부분에 뜨거라 잘 걸렸다. 이게 웬 떡이냐라고 이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전부터 딱 프레임 걸고 지켜보던 오늘 사람들이 퇴근하나 보다. 그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 가서 보고받고 회의를 했다는 거를 바로 세월호 7시간이랑 연결시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터넷 활동을 많이 하는 거를 저희가 좀 포착을 했습니다. 사진들을 많이 만들어서 올리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올라오거든요. 네네네. 시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세훈 시장을 엮어서 굉장한 지금 인터넷에서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 밈이라 그럽니까? 짤이라 그럽니까? 네, 짤이라고 하면 아마 이해하시기 거죠? 쉬울 텐데 이런 짤들을 만들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유통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인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이렇게 왜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말로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게 한산이란 영화 지금 유명하게 여름에 이제 개봉해서 인기를 끌고 크게 있는데 해주십시오 좀. 한산 포스트를 기반으로 대통령을 이렇게 넣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이라고 되는 게 윤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이돈이라는 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2010년, 2011년 이제 서울 순환 때 얻었던 별명인데 물의 왕이다. 이렇게 공동 주연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붙이는 거죠. 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작업한 흔적이 나오는 게 또 딴 예. 사람이 만든 거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또 보니까 예예예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만들어서 아, 각종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돌리고 있더라고요. 무상급수. 무상급수 오세이돈과 예산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안티하려는 사람들이 막 만들어서 올리고 예. 있고 지금 이 판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저격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네. 무상급식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드러나는 거는 이 서울시 이번 물난리 같은 경우에 네. 오세훈 시장이 실제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 무상급수는 과거 서울시장 재직 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시나 그래서 네, 네. 해서 근데 오세훈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돌고 있어요. 있죠. 예. 네.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저때 그래서 그 강남에 네. 이 엄청난 그 빗물 네, 빗물- 대심도 수로 네. 수간 그 하수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어서 맡은 박원순 시장이 그 예산들 다 깎았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진보 진영 좌파의 건축가들과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요. 아스팔트로 덮인 거리를 네. 녹지 공원으로 만들면 비가 와도 물을 다 흡수한다라는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지상 공원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아마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정말 서울에 공원이 많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안 하고 네. 공원화를 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일상에서 내리는 비들은 그렇게 오히려 되죠. 그렇게 공원을 네. 만들어 놓으면은 물을 저 평소에는 비가 오면 갖고 담고 예. 있고 또 건조하면은 물을 또 발산도 하고 해갖고 그런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4고급의 호우가 내리기 시작하면 시간당 100ml씩 이렇게 와버리면 그건 그냥 흙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비가 잔잔하게 올 때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 큰 비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서만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치수 사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자들은 치수 치수업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잖아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 시절을 거치면서 대규모 강남에 들어가려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빗물 처리장 같은 것들을 좀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역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갑니다. 원래 그 신사동과 압구정동 그 사이에도 맞습니다. 커다란 시차장 하나 기사 만들려고 올려줬었죠. 하더라고요. 예. 네,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지역에서 그 지역이 정말 아파트 값이 비싼 데잖아요. 예. 지역에서 그렇게 민원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동네냐?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시절에 어쨌든 그거를 이게 저는 이상한 게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 보십시오 만들려고 하는데 저 아파트값 하는 저 사람들은 못하게 합니다 하면서 네, 밀어붙였으면 네, 되는데 맞아요. 이상하게 그거는 안 밀어붙였어요. 맞아요. 이번에 목동 쪽에는 피해가 덜했던 게 목동은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하 3, 40m에 예. 그 10m 이상 되는 그 예. 배수관 예. 그걸로 빗물을 다 뺐기 때문에 덜했는데 강남역은 저도 이번에도 느꼈지만 10년 전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